쪽에 이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, 그곳을 우리는 용산이라 부릅니다. 이 용이란 표현도 가당치 않은 용산의 이무기, 그 옛날의 뱀,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,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지난 12월 3일 밤에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사전도 찾아보고 지랄 발광을 하였습니다. 사실 그 비사는 그 비상계엄 이후에 하게 된 게 아니고 애초에 미리 2달 반 전부터 계획됐던 미사였습니다. 이제 이대로 이 해를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. 점점 너무 나라가 피폐해지고 이대로 가다 망하겠다 싶은 마음이 아마 온 국민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.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마침 그 앞서서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계신데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의 폐악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이 부족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아무리 그냥 좀 험해 보이는 단어도 세 보이는 단어도 윤석열 정권에 갖다 붙이면 밋밋해져요.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인데 공감이 나서 웃고 있는 겁니다. 공감 때문에. 그래서 겨우 찾은 단어입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통쾌하시고 사실 그 강문이라고 하는 기사 강문이라고 하는 게 또 사실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불의에 대해서 고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나오는 그 임금님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아이의 외침 같은 그런 효과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그래도 사실 직분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정의, 평화, 또 인권 이야기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그쪽의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치가 어떤 정권이 정의롭지 못하고 또 평화를 또 파괴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분들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대들의 당연한 그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태동 시작부터 민감하게 그것들이 작용한 했던 거고 그러면 점점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동안 정권이 출연을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사람들이 죽어요.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죠. 그래서 조마조마합니다. 또 언제 어떤 참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.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그야말로 검찰 독재 정권의 끝판,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부패 검찰의 폐악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피의자로 바라보고 마치 부패 검사가 마치 증거를 조작하고 협박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 아닌가. 그래서 사실 검찰 독재 정권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패 검찰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죠.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제 시대 때는 그러니까 식민 독재 부역했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미군정 독재 그리고 군부 독재, 자본 독재, 이 독재 정권이 부역하다가 이제는 전면에 나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사회 조직 시스템들이 다 법 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 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주무르는 법 기술자가 존재한다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사실 노예처럼 전락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또 같은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법치국가 안에서의 그런 부패 검찰의 어떤 행태는 아주 최악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끌어내려진다 하더라도 제2의 윤석열, 제3의 윤석열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, 어떤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.